생과사의 경계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수의사들이 쉼없이 사투를 벌이는 이곳은 대학 동물병원 응급의학센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볼까요? 무슨 일일까요? 산소 빨리. 서둘러 산소호흡기로 응급처치에 들어간 수의사들. 보기에도 아주 작은 아기 고양입니다. 빨리 응급수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산소 계속 주면서 응급으로 빨리빨리 검사 한번 진행해 봅시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네. 교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그 아기 고양인데 지금 1kg가 채 못 되는데 지금 거의 호흡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 응급 구조됐어요. 빨리 그 영상 진단학적 검사를 그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선천적인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금 바로 응급수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그러면 횡격막이 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거의 대부분의 장기가 흉곽에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횡격막이 만약에 결손된 케이스는 너무 희귀한 경우인데 아기 고양이는 횡격막 허니아, 즉 복강과 흉곽을 나누는 횡격막이 열려 복강 내 장기가 흉곽 내에서 확인되는 질환입니다. 다른 장기에 폐가 눌려 호흡 곤란까지 일으킨 상황이죠.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할 수도 있었던 아기 고양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곧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갑니다.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아기 고양이가 잘 버텨주기만을 바라보는데요. 김민수 교수의 집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 응급수술은 수의사들에겐 더욱 긴장되고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원인이 되는 부위를 신중하게 찾아내는 의료진. 폐를 누르고 있던 다른 장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흉곽에 있던 장기를 복강으로 재배치한 후 횡격막을 복원하는 수술을 이어나갑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이 난 수술. 아기 고양이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몸무게도 지금 1kg도 채 안 되고 그런데다가 원래 폐가 있는 부분인데 복강에 있는 장기가 흉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는 성장을 못하고 배도 성장을 못하고 밥을 먹으니까 이제 위하고 장하고 간이 여기 이 가슴에서 커가는 애였죠. 수술 자체도 힘든 수술이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그게 이제 진짜 힘든 싸움이죠.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수술 후 예후가 더 중요하다는데요. 보호자가 없는 아기 고양이는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고비를 혼자 견뎌내야 합니다. 그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게 수의사 선생님들이 곁을 지켜줄 겁니다. 수의사들의 정성에 아기 고양이도 더 힘을 내주겠죠. 숨 돌릴 새 없이 또다시 분주해진 응급실. 심폐소생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심해요. 일단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혼자서는 제대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이 녀석은 14살의 노견, 애기입니다. 너무 심한데?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애기? 급한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진정하자 진정.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피가 마르는 건 가족들일 텐데요. 어제 밤에 새벽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아파가지고 계속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래서 2번인가는 토하면서 소리 지르고 쓰러졌거든요.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더 신중을 기하는 의료진. 검진에 앞서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한 응급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피야? 계속. 백혈이요? 프로세마이드 가져올래? 네, 여기 있습니다. EMG로 일단 준비했습니다. 줘봐라. 배경 셀라인 좀. 검진 결과 시민성 폐부종 의심. 부종을 줄이기 위한 약을 먼저 투여하는데요. 지금 바로 찍자. 엑스레이 찍고 와서 테스트 하든지. 아직 호흡이 불안정한 탓에 지체할 시간 없이 검사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들어와야 돼요? 1분 1초가 녀석에겐 매우 중요한 응급 상황. 의료진들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긴박하게 이뤄진 검사를 마친 후 호흡이 가빠진 녀석에게 서둘러 산소호흡기부터 채우는데요.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산소 잡을 테니까 태규야 배 살짝만 들어줘라. 규영이 좀 보기 쉽게. 됐다. 지금 괜찮다. 이거 약간 지금은 안정이 최고인 것 같아. 오케이. 판막 모양이 그렇게 심하게 코다 텐진의 럽처처럼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않으면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지. 안정시키자. 산소방에 넣고. 긴박한 시간이 흐르고 겨우 안정을 되찾은 녀석. 기운을 좀 차린 것 같아 다행이죠. 아기는 산소방에서 집중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얘는 지금 혈압이 너무 낮고 폐부종도 심하고 일단 폐부종의 원인은 심장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일단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의 폐부종도 심장 때문에 생긴 폐부종이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해서 일단은 시민성 폐부종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일단은 응급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도 심하게 부어있는 폐. 예상대로 심장질환으로 인한 폐부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폐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 치료제를 투약하고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나이 때문에 아마 이제 판막이 계속 약해지니까 이제 많이 안 좋으면 내과로 해서 계속 입원을 같은 제도를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제가 보고요.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끝내 눈물을 보이는 가족들. 이 걱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돌아옵니다.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프면 말을 못하니까 더 짠하죠. 그래서 아프면 바로바로 와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 응급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바쁩니다. 다양한 병명으로 대학동물병원을 찾는 반려동물들. 그 중에서도 녀석들의 세상을 밝혀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과입니다. 개들은 코로도 생활을 하니까 뭐 냄새만 맡아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 연구 결과도 봐도 거의 다 대부분 70-80%는 눈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생활하는 데서 눈을 시력을 잃으면서 바뀌는 생활 패턴들이 엄청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나의 반려동물이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 텐데요. 그런 비극이 생기기 전에 빨리 병원을 찾아야겠죠?
바로 이 녀석 은호처럼 말이죠. 지금 렌즈가 수정체 탈구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닿으면서 각막에 좀 부종이 들어오는 것 같고, 보시면 5일 전에 같은 눈 사진인데요. 여기가 전완 방향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 아이는 애초에 수정체가 앞으로 좀 나와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조금 있잖아요, 이게 틈이. 근데 오늘은 각막도 더 부어있고 틈이 거의 없어서 어쩌면 막 오늘 밤에 갑자기 공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호는 현재 수정체가 탈구돼서 아래 눈물샘을 막고 있는 상태. 급성 녹내장으로 실명의 위기까지 올 수 있어 긴급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액이 뭐 안 들어간다 물린 경우 있는데 원무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와서 체크해드립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수술에 들어가기 전 수액을 맞는 은호. 마취를 하면 신장과 간의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취 전에 미리 최대한 몸에 수액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뿐이겠죠. 그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보호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은호. 이런 은호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산에서 웃으면서 뛰어다닐 때. 유난히 산을 좋아하는 은호는 산을 마음껏 뛰어놀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고 건강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잠깐만 눈물 나. 아 잠깐만요, 안 하면 안 돼요? 눈물 나는데?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엔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할 은호. 아프고 불편한 그 눈으로 보호자를 또 바라만 봅니다. 마치 보호자의 우는 얼굴을 보며 위로라도 건네듯 눈빛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나야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해서 우리 다시 신나게 뛰어다니자. 오늘 미안해. 미리 발견 못해줘서 언니가. 그때 오히려 보호자를 달래주듯 살며시 다가와 품에 안기는 은호. 걱정 마세요. 은호 수술 잘 받고 다시 건강해질 겁니다. 은호의 수술을 집도할 김준영 교수입니다. 누구예요? 부용. 부용이? 어때요? 각막 잠깐만 좀 볼게요. 오케이. 잠깐만 봅시다. 아래쪽에 살짝은 부어있네. 안검 자체가 좀 더 있어요. 각막이나 이런 건 다 정상이고 아마 실밥 뽑으면 붓기는 사라질 것 같고 네. 정상적으로 다른 상처 없이 잘 붙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너는 오늘 진료 종료. 네. 갑시다. 국내에서 아시아 안과 전문의는 단 7명. 그중 한 분이 바로 김준영 교수입니다. 바로 왔냐? 같이 가자. 그래서 늘 동분서주 많은 환자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있죠. 이 녀석은 오늘 수술 후 실밥을 풀러왔다는데요. 환견의 긴장을 풀어주며 진료를 이어가는 김준영 교수. 요거 마취. 요거 마취. 실밥 뽑아야 되니까. 미안해. 안 아프잖아. 그만. 아유 무서워. 어린아이를 대하듯 어르고 달래는 게 진료의 반을 차지할 정도. 왔다. 네. 어디 걸렸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힘든 과정을 잘 견뎌준 녀석들을 달래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여기 암이 안 나와야 될 건데. 지금 여기가 많이 부어 있죠? 급성으로 지금 염증이 발생을 했거든요.
다른 장기에 비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눈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데요. 염증 하나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눈에 치명적일 수 있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입을 묶고 치료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눈 건방이어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여기 상처 있죠. 예, 검사하다 저도 물린 적 있어요. 입이 항상 바로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못하면 이렇게 물려요. 지금 성형 수술 2번 한 거예요, 아예.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면서. 그래서 작은 검사도 좀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안전이 좀 먼저 확보돼야지만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저희 선생님들 특히 여자 선생님들 같으면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보호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안 좋으시고 강아지 입장에서도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로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입을 묶고 처치를 하죠.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무엇보다 예. 한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수술을 기다리는 운호. 운호의 수술을 앞두고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들이 와서 그런지 한껏 들떠 보이는데요. 가족 중에서도 아파서 이렇게 수술 받는 경우는 우리 애완 반려견이 처음이어가지고 은호가 존재만으로도 온 가족을 똘똘 뭉치게 하고 절로 미소 짓게 하는 힘을 가진 운호. 이 집안의 실세임이 분명합니다. 드디어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잘하고 와. 놀래지 말고. 알았지? 오늘 어리둥절해. 괜찮아. 가기 싫어. 고개 돌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을게.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듬직한 운호. 가족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이제 잠시 이별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계속 계실 거죠?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네. 지금껏 한 번도 울지 않고 수술실로 향하는 운호. 그런 운호를 보내며 애써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겠죠. 수술실에선 운호의 수술 준비가 한창인데요. 체구도 작은 데다가 수술 부위도 눈이다 보니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후배 수의사들이 운호를 마취하는 동안 김준영 교수도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얘는 수정체 탈구라 해서 수정체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수술 후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망막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눈이 컬랩스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이건 좀 진행을 해봐야지 알죠. 그래서 좀 들떠라고 사실은 커피도 안 먹고 들어왔습니다. 매번 긴장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수술을 제가 배우면서 들었던 건데 아마 사랑안과 의사분들도 안과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따라하는 편인데 가능하면 카페인 안 먹고 그다음 수술 전날 너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같은 수술은 없다는 생각으로 늘 신중하게 수술에 임한다는 수의사들. 안과 수술 특성상 손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늘 몸과 마음가짐을 신중히 하는 것이 수술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운호는 수정체가 탈구돼서 눈물샘을 막아 급성 녹내장의 위험까지 있는데요. 각막을 절개하고 수정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얇은 비닐막처럼 찢어지기 쉽고 유리알처럼 깨지기 쉬운 안구. 그래서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습니다. 천천히 오랜 작업을 거쳐 다른 부위에 손상 없이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수정체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은호, 수술은 잘 끝난 건가요? 여기 눈에서 빠져나온 수정체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 바깥쪽으로 인대가 다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인대가 다 터지면서 안에서 이제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정체만 제거를 해줘도 실제적으로 보는데 매우 안정적이고요. 이 수정체에 의해 가지고 목내장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수술을 보통 권하는 편이에요. 기침도 하고 코에서 좀 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침도 좀 흘리고 치가 좀 그러니까 계속 깨워주세요. 잘 못 자게 계속 돌리시고 수고했어. 아이고 많이 아팠지? 천천히 다리 그냥 물어보셔도 예. 수술은 그냥 일반적으로 잘 진행이 된 편이고요. 다른 어떤 수술 도중에 골발 상황이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절차에 따라서 수술이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수술 자체는 잘 끝났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취도 잘 깬 상황이고 다른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수술이 오늘 잘 됐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두세 시간 뒤에 목내장이 발생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3개월 정도까지는 망막에 손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안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수술 잘 끝났으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주세요. 네, 네. 잘했다. 잘했다. 혼자서 긴 시간을 이겨냈을 은호를 따뜻하게 보듬어 줍니다. 수고했어. 오늘 최고. 자, 이제 갑시다. 챙길 거 다 챙겼죠? 네. 여기 고양이하고. 네.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병원을 나서는 김민수 교수와 응급대응팀. 출발부터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그쪽에서 그 카페라는 게 거기 안에 있는 거야? 아까 그 폐렴 고양이랑 폐렴은 진짜 심각해 보이고 그다음에 경련하는 고양이는 지금 둘 다 병원에서 약을 받았다는 거지. 지금 어딜 가시는 거죠? 지금 그 구로 고양이 카페라고 봉사자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 아픈 애들이 없는지 많이 아픈 애들은 우리 병원으로 응급센터로 데리고 오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응급구조 및 치료 지정기관으로 선정돼 유기동물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유기묘 입양센터를 방문해서 치료가 필요한 환묘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해, 잠깐.
아자자. 이불.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안구를 위협하면 빠르게 눈을 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데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불 꺼주셔도 됩니다. 싫어. 위협에도 눈을 감지 않는 건 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 경련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건 계속 그래요? 비틀비틀? 침이 막 흘리면서 하고 경련하고? 경련하고 끝나고 나면 그게 10초에서 20초 사이 정도 길 때는 하고요. 30초.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가 하면 몸이 굳은 듯 제자리에 서서 침까지 흘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정말 뇌척수액에 어떤 흐름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MRI 찍어봐야 될 것 같고. 노랑이는 병원에 입원해 정밀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약간 잡아주었나요? 다음 환묘는 바로 요 까만 녀석인데요. 네, 방광은 깨끗해요. 깨끗하게 출혈도 없고 진짜로 잘 짓는다 봐. 반신불구인 이 친구는 좋은 임시보호자를 만나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딱 맞지? 아예 척추뼈가 부러져서 불구였는데 불구이다 보니까 오줌을 못 싸서 방광 상태는 어떤지 그거 좀 검사했는데 방광 깨끗하고 카테터도 괜찮아서 새로운 그 오줌줄 카테터 연결시켜 줬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선생님들께서 저희 뭐 심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면은 세세하고 친절하게 잘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노랑이. 병원에 데려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조심히 해. 장난 아니야. 이렇게만 살짝만 들어. 알았어. 오, 빠졌다. 오, 어떻게 잠깐만. 통통통통. 안전을 위해 네카라를 씌워야 하는데 녀석 여간 까칠한 게 아닙니다. 김민수 교수까지 여러 명이 모두 달라붙은 후에야 마침내 검사를 위해 체열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엄마야 다치겠다. 팔에서 뽑자. 안 되겠지. 아니면 뭐 내일 진정하고 검사하실 거예요? 오늘 그럼 안 해도 돼? 뭐 급한 건 아니죠. 급한 건 아닌데. 스트레스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알았어. 알았어. 얘 진짜 많이 친다. 낯선 환경 탓에 더 예민해진 노랑이. 진정이 된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랑이도 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텐데요. 노랑아, 낫게 해주려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내자. 저기서 다른 애 보고 있다가 애가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나서 봤더니 경련을 하고 있었어요. 입원실에 있는 동안 다시 경련을 보인 노랑이.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걸까요? 다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노랑이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면은 뇌실 확장이 있고 인플라메이션에 이데마 있고 전체적 이 정도면 하이드로세팔루스를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뇌실 주변으로 좀 염증 소견하고 부종 소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뇌병변이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진단이 이제 찾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경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뇌에 문제가 있는 노랑이. 이상 발작 역시 뇌병변 때문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나이가 있고 하니까는 어떤 수술적인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약물로 그러니까 부종을 조금 줄여주는 약들 그리고 염증약 이렇게 해서 조금 지어줘서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고양이는 가루약 타면 안 먹는데 얘는 잘 먹더라고요. 아시는 타면 원래 쓰면서 안 먹거든. 아직 너무 어려 수술적인 치료보단 약물 치료를 받게 된 노랑이. 다행히 약도 잘 먹네요. 약으로 치료가 되면 더없이 좋을 텐데요. 앞으로 수의사 선생님들과 잘 이겨내보자. 유모차를 타고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등장한 환견. 어디가 아파서 한밤중 응급실을 찾은 걸까요? 응급으로 귀 쪽에 씨앗 같은 게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내원을 해줬어요. 산책을 갔다가 귀에 씨앗이 들어갔다는 세봄이. 수의사는 우선 육안으로 씨앗을 확인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나 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지금 응급이 왔는데요. 저희가 이 웨이도에 있는 걸 꺼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오후 4시경에 억새풀밭 들어갔다가 귀 웨이도에 씨앗이 들어갔대요. 고막 근처까지 깊숙하게 박힌 씨앗. 응급 호출에 한달음에 달려온 피부과 강정은 수의사. 먼저 씨앗의 위치를 확인하는데요. 강아지에겐 극도로 예민한 부위다 보니 위치 확인만으로도 힘겨워하는 세봄이. 벌써 이때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더 확실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더 들어갔네요.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귀 속 깊숙이 들어가는 씨앗. 빨리 빼내야 합니다. 이제 계속 박혀 있으면은 이게 더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2차적으로 다른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빼내는 게 좋긴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중이염으로 악화돼 청력 손실까지 생길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내시경으로 빼내는 게 최선의 방법. 잡아서 좀 더 들어가. 차선책으로 아무도 마취를 없이 빼보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마취과 선생님한테 조금 컨설트를 받았고요. 세봄이를 진정시키는 사이 이번엔 마취과 수의사들이 긴급 호출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세봄이의 현재 상태와 의료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마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수의사들. 그런데 얼마 전 심장 수술을 한 것이 마취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의하에 통증은 줄이되 어느 정도 의식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취를 진행했습니다. 강아지의 귀는 사람보다 2배 정도 깊은 대신 좁아서 내시경 투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요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 처치에 신중을 기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수의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어려운 진료입니다.
마침내 깊숙이 박혀있던 씨앗을 빼냈습니다. 우와. 되게 커.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었냐? 억새가 왜 들어가? 작은 귀 속에 참 많이도 들어가 있었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새보미는 건강하게 보호자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 씨앗 소동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 한밤중 이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너로구나. 심심한지 온몸으로 해방을 요구하는 이 녀석의 이름은 샴입니다. 샴의 몸부림에 문을 열어주자 쏜살같이 달려나가는데요. 뒷다리는 마비됐지만 대신 튼튼한 앞다리로 응급실을 종횡무진 누비는 녀석. 두 다리만으로도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지만 뒷다리가 쓸려 욕창이 생길까봐 전용 휠체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수의사들의 배려 덕분에 샤미는 매일 응급실을 누비며 다양한 풍경을 눈에 담는데요. 이쪽으로 가까이 가지 말고 너 저리 가. 이 애기. 그래. 소리 좀. 알았어. 빡빡한 병원 일상 속에서 수의사들의 친구이자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는 샤미. 녀석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관악구에 러브 동물병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다리를 못 쓴다고 해서 구조돼서 왔었는데 저희 검사해 보니까 여기 척추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에 감각이 없는 아이라서 이거 휠체어를 저희가 제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입양자나 임시보호자 나타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면서 같이 그냥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장애가 있어 입양이 쉽지 않았던 샤미. 그 곁을 지켜준 수의사들. 마지막 바람은 샤미가 좋은 보호자를 만나는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곳 수의사들이 오늘도 밤을 지새우는 이유죠. 나이가 많은 애들이 또 많이 오고 또 나이가 어리더라도 응급센터에 올 정도면은 아주 생명이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이 많이 되죠. 어떤 환자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더 긴장이 되고 그래서 더더욱 더 훈련하고 공부가 더더욱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주는 것. 다시 웃으면 보호자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수의사로서 쉼없이 나아가는 힘입니다. 한쪽 눈도 금방 붙여서 다 보자.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환자들이랑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안에서 있으면 오줌을 많이 안 싸고 똥 오줌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학교가 호수가 좋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녀석들에겐 정말 필요한 관심이겠죠. 잘 보이지? 걸어가자. 올려. 이쪽에 가질까? 여기 가자. 치마려. 오줌 넣어. 오줌 산다.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야. 나오니까 좋지. 퇴근길에 즐기는 잠깐의 산책. 이것이 병원에 있는 녀석들에겐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기에 되도록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김준영 교수에게도 하루 중 고단함을 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노야? 우노인가 보네. 예.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직은 조금 눈이 불편하긴 한가 보다. 잘 걷는다, 야. 잘 보고. 아, 저기 며칠 전에 그 수정체 탈구 수술했는 애가 벌써 회복을 해가지고 산책을 하네요. 원래 산책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수술이 잘 돼서 그런지 잘 걷네요. 오늘 최고. 우리 안 보이니까. 얼마 전 가족의 걱정과 응원 속에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았던 우노. 퇴원 후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와, 산을 좋아한다더니 회복되자마자 산에 가서 산책을 즐겼나 보죠.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올 봄에 있었던 사진인데 너 보이니? 안 보이니? 감자 눈 없지? 근데 되게 잘생겼지? 예쁘지? 김준영 교수의 15년 지기 친구이자 반려견 감자입니다. 되게 귀여웠어요. 예. 이때만 해도 한 몇 년은 더 살 걸로 알았거든요. 갑자기 떠나더라고요. 지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21해를 살다가 지난 8월에 떠난 감자. 눈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버려진 후 둘은 줄곧 함께 해왔습니다. 원래 저한테 왔을 때 눈이 안 좋아서 왔던 애라 근데 이제 제가 재주가 어쨌든 눈을 치료하는 재주가 있어서 데리고 그렇게 해서 좀 보게 했는데 결국 나이가 많으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이렇게 못 보는 애들 보면 자꾸 그 친구가 떠올라요. 녀석의 눈은 평생 지켜주고 싶었는데 3년 전 건강이 악화된 감자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해야 했는데요. 끝내 감자의 눈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합니다. 감자를 처음 만난 후부터 자신에게 찾아온 반려동물들이 모두 감자 같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보호자와 눈을 맞추고 마음껏 눈에 담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환견 환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마침표 없는 하루를 보내는 수의사들. 덕분에 반려동물들은 오늘도 안녕합니다. 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와 다리가 안 펴는데? 이 뼈가 되게 약해요. 여러분 각이 안 나와요. 원장님 이거 너무 들었어요. 많이 당겨졌어, 많이 당겨졌으니까 좀 천천히.